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으로 소통하는 시쿵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살아가는 이야기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내 속에도 시인이 살고 있었구나.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줄장미가 담을 넘어서 긴 손을 뻗어서요,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던 이웃들의 어깨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붉은 웃음을 던지는 6월의 첫 주 시쿵 시간입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오고 실록도 조금씩 짙어가고 길가의 꽃들도 활짝 핀 계절, 한 시대 한 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일 저 일 많으셨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글도 써주고 세탁기가 빨래도 해주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점점 바빠지는 걸까요? 속도에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현대인들. 어쩌다가 발 앞에 핀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도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어머,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나? 벌떡 일어나서 이 일 저 일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바삐 살아야 뭐가 좀 되는 줄 아는 것이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속도에 휘감겨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를 잠시나마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해주니까 말입니다. 또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요, 시 한 편을 나누면서 그 시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비춰보니 말입니다. 푸른 들판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싱싱한 그리움을 꺼내놓고 마치 푸른 편지를 작듯이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줄장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요, 6월 하면은 줄장미 얘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달입니다. 줄장미 참 묘해요. 허공을 꽃밭으로 삼는 꽃이잖아요. 그 근성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줄장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비어있는 쪽을 향해서 발을 뻗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범람이, 그 기분 좋은 침범이 오만하리만치 아름답다는 겁니다. 폭죽처럼 꽃망울 툭툭 터뜨리면서 말입니다. 그 기세로 여름을 꽉 채워줄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줄장미가 허공을 향해서 발을 딛는 모습이 마치 인간에게 이 무정한 세상에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일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담이라는 것이 꽃에게는 절벽이잖아요. 막다른 골목 같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붉게 물들여 가는지 줄장미는 훈련받은 6월의 장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줄장미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어떤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 고민은요, 한 회 방송이 끝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 한 편을 나누면서 저의 해석도 곁들여 드리면 삶의 돋보기를 들여다댄 것처럼 보이면서 시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시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아무리 바쁘고 척박한 삶이라 해도 시 한 편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살아있음의 증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6월도 시작되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는요. 오세영 시인의 6월이라는 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낭송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월 오세영.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고 꽃향기는 그리움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밤꽃이 저렇게 무시로 향기를 쏟는 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채취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저렇게 푸른 울음 우는 밤 나는 들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말씀에 그만 정신이 황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숲은 숲더러 길이라 하고 들은 들더러 길이라는데 눈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녹음도 지치면 타오르는 불길인 것을 숨 막힐 듯 푸른 연기 헤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물은 강물로 흐르는데 바람은 바람으로 흐르는데 어디선가 스윗한 밤꽃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6월이라는 계절 속에서 길을 잃어도 단단히 잃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길을 잃은 모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황홀하면서도 아득하면서도 따뜻하고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6월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초록, 푸른 실록, 청보리, 장미꽃, 숲, 또 어떤 분은 꽃향기,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모셔널한 거요. 아버지, 선생님, 친구, 언니, 여행 갔던 기억, 뭐 그런 어떤 해프닝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각자가 좀 다르겠죠. 시를 조금씩 나눠서 해설과 더불어서 삶의 얘기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고 꽃향기는 그리움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의 첫마디부터 가슴이 콕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긴 분명 뭔가 일어난 것 같죠?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것을 시인은 시인입니다.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오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특별한 시간 혹은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풍경에서 내겐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말은요, 산산이 불어오는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오는데 내가 나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밤꽃이 저렇게 무시로 향기를 쏟는 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채취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입니다. 밤꽃이 향기를 품어내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건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가는 길을 잊어먹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황홀경에 빠졌다, 어떤 그리움에, 어떤 생각에, 미로에 빠졌다 라는 말입니다. 나도 나를 어떡할 수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길을 잃은 이유를 말해주죠. 님의 채취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 향기가 정말 꽃의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꽃향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꽃향기가 그리움으로 연결시켜주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이 시를 읽어도요, 여기서 나오는 님이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여고 시절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힘을 주셨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파더스데이의 아버지의 회소한 뒷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오감에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냄새,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요, 특정한 사람이 생각나곤 하잖아요. 향수가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꼭 그 향수를 써.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또 향수가 발달하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옛날에 코티분이라고 하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쓰셨던 분 있잖아요. 동그랗고 이 딱딱한 곽에 금빛 은행잎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요. 그 분 냄새만 맡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인은 밤꽃의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지리만치 그리운 사람이 떠올랐나 봅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저렇게 우는데 푸른 울음 우는 밤, 나는 들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말씀에 그만 정신이 황홀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6월의 정취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저렇게 싱싱하게 우는데 6월의 들녘에 홀딱 빠져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당신 생각에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식기에서 6월의 길목에서 길을 잃은 것을 님 때문에 정신이 황홀해진 것을 반복 노래합니다. 숲은 숲더러 길이라 하고 들은 들더러 길이라는데 눈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길을 잃었다는데요, 기분이 오히려 좋아지니까 말입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묻어나고 개구리가 개굴개굴 푸르게 우는 들녘에서 혹은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두렵기는커녕 황홀해하는 것이 6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눈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말은요,
눈이 멀어도 좋아요. 나 이대로가 좋아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봄을 맞고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우리 동포사회입니다. 또 올해는 더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면서 비즈니스도 못하면서 친지들 만나지도 못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훅 6월에 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거예요. 고즈넉하게 여름이 시작되는 미로에서 어디선가 훅 불어오는 꽃향기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또 잊지 못할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눈이 멀어버렸다고, 기분 좋게 현실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녹음도 지치면 타오르는 불길인 것을 숨 막힐 듯 푸른 연기 헤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물은 강물로 흐르는데 바람은 바람으로 흐르는데 라고 끝을 맺습니다. 시인은 녹음도 지치면 타오르는 불길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움도 짙어지면 열병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숨 막히도록 푸른 실록을 어쩌면 좋죠? 라고 되묻습니다. 강물은 강물로 흐르는데 바람은 바람으로 흘러가는데 라면서요. 시간도 사물도 순리처럼 지나가고 늙어가는데 세상 어느 것 하나 이름처럼 흘러가는 것 없는데 이 실록 푸르고 바람 타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꽃향기 은은한 들녘에서 개구리는 또 저토록 푸르게 우는데 숲도 들도 다 자기들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6월에 이 푸른 그리움을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6월 속에서 그나마 길을 잃었으니 말아요. 사느라고 바빠서 실록도 숲도 길도 바람 타고 흘러오는 짓동나무 냄새도 들녘도 강물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없으면 그게 더 길을 잃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여기서 꽃향기에 바람에 6월의 향기에 그나마 잠시 멈춰 설 수 있으니까 싶습니다. 6월의 향기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어떤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워할 수 있어서 난 아직 살아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오세영 시인은요, 1942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습니다. 1965년 현대문학의 새벽과 1966년 꽃외가 추천 완료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반란하는 빛,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무명연시,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등 20여 편이 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상, 노곤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정지영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인이자 평론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오세영 시인은요, 시집뿐만이 아니라 무명연시, 그리고 또 뭐더라, 시간의 쪽배와 같이 그 몇 권의 평론집도 집필을 했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시세계는요, 사물에서 그 모순을 발견하면서 모순의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세영 시인만의 독특한 멋이 있어요. 오세영 시인은 평소에 시는 정신활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깨달음의 문제다. 사물을 보면 명상을 하면 불현듯 깨달음이 온다. 사물이 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 시는 이념이나 사상을 전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사물 자체에서 감화된 인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품 활동에 대한 이 남다른 강한 애착을 보인 시인이기도 합니다. 오세영 시인의 6월이라는 시, 참 적절히 서정적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것 같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시 한 편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청소해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들 6월을 한껏 안아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린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탁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최초의 코로나19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번역돼서 출간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역시 빠르긴 빠릅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요, 첫 번째 코로나로 희생국인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에 이탈리아가 팬데믹이 시작됐죠.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자마자 마누엘라 살비라는 작가가요,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대와 함께 가는 것이 작가입니다. 역시 작가는 펜이 근질근질 거려서요, 이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누엘라 살비 작가는 거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으로 3월 15일부터 하루에 한 편씩 소설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소설 코비드-19의 내용은요, 봉쇄령 속 죽음의 현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국제 음모, 팬데믹 병상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첫 키스, 바이러스 확산범을 단죄하기 위한 뉘른베르크의 재판 등 여러 소설들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리얼리즘 기법을 기반으로 추리와 판타지를 잘 버무려서 팬데믹이 초래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소설이 작가가 이탈리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탈리아보다 한국에서 먼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을 다룬 세계 최초의 단행본이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문학 주변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동안에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이 선뜻 다가와서 실록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6월 나무보다 더 싱싱하고 푸른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김은자였습니다.